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장마감 30분 남짓입니다. 자, 히든 전략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이승석의 히든 전략 와운의 파트너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강보합권 갈수록 조금 탄력이 좀 나와주긴 하고 있습니다. 12포인트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총평을 좀 해주시죠. 예, 이틀 동안 국내 증시가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뒤늦게 그래도 글로벌 증시의 반등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오늘도 오전장에는 보합권 내에 등락이 엇갈렸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외국인들 쪽은 선물 매수 쪽으로 증시 상승에 좀 도움을 주고 있고 기관들이 오늘까지 해서 7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내용, 그러니까 시장 내용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연말 뒤늦게 이 배당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배당 관련주들 쪽의 주가 움직임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선주 쪽이 같은 종목이라면 더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도 역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주가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다음 주 거래일 수가 3일 남아있긴 합니다만 배당을 받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수해서 다음 주 월요일로 넘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보유를 하고 계셔야지만 이제 배당의 권리가 취득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배당 관련주들 쪽에 대한 관심이 뒤늦게 이제 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도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유가가 이제 모처럼 좀 반등하다 보니까 유가의 반등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면서 운송주 쪽은 좀 다소 약세. 반면에 이제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위축을 받았던 이제 화학이나 정유주 등 이 유가와 관련돼 가지고 피해를 좀 봤다고 이렇게 하는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죠. 그래서 오늘 화학 정유주 또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도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이 좀 반등이 다른 나라 증시 쪽하고 비교해 가지고선 상대적으로 다 탄력이 좀 아직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틀 동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나 또 홍콩 증시가 1%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이는 거에 대비해 가지고 한국 증시는 억지 춘향으로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듯한 그러니까 반등을 따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역시 외국인들 아직도 주식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에 이제 실질적인 올해 마지막 거래 주간을 맞이해서 적어도 최소한 연말 효과가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반등을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오늘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스닥 쪽에서도 대형주 중심의 지수 현재 상승이 나타나주면서 시장 반등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 증시 언급을 잠시 해주셨습니다만 일본 증시야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이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증시 경우에는 사실 경제 전망은 썩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광통 등 이 외국의 문호를 제공한 이후에 지금 거의 4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오늘도 또 오르고 있어요. 아시아 증시도 좀 짚어주시죠. 예, 현재 아시아 증시 쪽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업종 동향을 먼저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드리고 넘어가자면요.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 관련주 쪽의 움직임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쪽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나 성향이 높은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요즘 좋죠. 그래서 SOL 같은 종목이나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도 그렇고요. 오늘 통신주 주가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등을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요. 이제 배당 취득, 그러니까 배당 권리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일정을 좀 자세히 좀 아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배당 낙일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29일입니다. 월요일 날이 29일인데 적어도 26일 날 주식을 매수해서 주말을 넘기셔서 월요일까지 아침에 보유를 하고 계셔야지 배당의 권리가 취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배당락할 때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위적인 가격 조절은 아닌데요. 보통 이제 전년도 배당 수익률을 기초로 해가지고 배당락일 아침에는 주가가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보통은 이제 작년도 배당 수익률만큼 정도 깎이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우리나라 증시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약 한 1.1 내지 1.2%인 점을 고려한다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이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약 한 현재 지수권역이라면 한 20포인트에서 한 25포인트 정도가 떨어져서 시작하면은 그게 정상적인 범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이미 미리 좀 알고 계셔야지 또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갑자기 지수가 밀리게 되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졌나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이런 부분 좀 참고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린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 코스피는 31일은 휴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0일이
회일이 되는 거고요. 이틀 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이번 주말까지 주식을 사야 되지만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3거래일 결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말일날이 이제 시장이 안 열리고 하는 걸 갖다 감안해 가지고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는 주식을 사서 보유하셔야지만이 이제 배당의 권리가 취득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이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 엔화 가치가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이제 뭐 후유증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가장 아시아 증시가 열리는 중에 가장 좋은 쪽은 호주 증시가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호주 증시도 지난 그 GDP, 그러니까 3분기 GDP도 예상보다 좀 부진했고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더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글쎄 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유럽 증시 쪽이 요즘 반등한 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냐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호주 달러도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호주 증시가 한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오후장 들어서 중국 증시가 뭐 1% 내외의 안짝의 그 반등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어느덧 벌써 중국 증시는 3,140포인트까지 오르는 아주 뭐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3,000포인트대 도달 시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저항 지수로 작용 가능성은 약하지 않겠냐라고 본다고 했는데 어쨌든 추가 상승을 하면서 현재 확장되는 그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홍콩 증시가 1.5%, 대만 증시가 1%, 그다음에 싱가포르 증시도 1.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증시가 오늘 0.6% 오르고 있으니까 뭐 같은 이 중국하고의 밀접한 경제 영향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오히려 오늘 좀 약한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정도에서 뭐 아시아 증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한다면 뭐 아주 뭐 처지는 흐름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썩 만족스러운 뭐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려운 중간 정도 레벨에서 오늘 아시아 증시 내에서 국내 증시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사실 연말 앞두고 지금 큰 이 미국의 이벤트는 지났지만 자넷 옐렌이 일단 상당 기간 금리를 유지하겠지만 일단 경제 지표가 흐름을 자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주 오늘 밤 특히 이제 경제 지표 일정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제 오늘 밤보다는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이제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수정치가 3.9% 나오면서 좀 서프라이즈 수준에서 발표가 됐었고, 글쎄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이번 그 3분기 미국의 GDP가 4.3%까지 확장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치 형성되어 있으니까, 글쎄 뭐 수치가 계속 그 업데이트 될수록 현재 나아지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글쎄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면은 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근데 또 문제는 이제 그거죠. 너무 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분 쪽으로 이 심리가 좀 역행해가지고 우려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 우려감은 있겠습니다만, 연말 쪽에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미국의 12월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 달 동안의 시간을 벌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앞두고 이제 오늘 밤에는 기존 주택 매매 동향 정도만 발표될 예정인데요. 뭐 지금 현재 뭐 전통적으로 12월 달은 미국의 주택 시장 비수기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예상치도 이전 달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10월 달 대비해서 약간 수치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있고, 글쎄요 뭐 지금은 뭐 미국의 이 단기적인 이런 경제 지표 쪽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증시 쪽의 분위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기업들 실적에 대한 관심으로 분위기가 좀 전이 되면서 다음 달에 있을 4분기 기업들 실적을 앞둔 이제 프리어닝 시즌에 돌입이 됐고, 이로 인해 가지고 실적 전망이 좀 긍정적인 종목군들은 짧은 조정, 오히려 긴 상승이 나타나는 등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가장 최근에 좋은 쪽에 미국의 그 실적 전망치가 좋은 쪽은 IT하고 헬스케어 주 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요. 에너지 섹터가 가장 좀 실적이 안 좋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전망이 되는 쪽이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럽 쪽은 오늘 경제 지표, 그러니까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없는 가운데, 그래서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이제 파생 만기일인데 전통적으로 뭐 미국의 파생 만기일은 우리하고 좀 달리 변동성이 크지 않고 또 기존의 그 추이를 좀 따라가는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뭐 약간의 반등 가능성은 높지 않겠냐라고 전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도 상승 탄력은 좀 약간 뭐 떨어지는 가운데 내일 있을 경제 지표 쪽을 좀 기다리는 가운데 좀 관망세로 금일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우리 증시 쪽에다가 해외 증시 쪽의 요인의 그 영향은 뭐 중립 내지는 중립 이상 정도로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2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입니다. GDP는 3단계에 걸쳐 발표가 되는데요.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 근데 4% 가까이 얘기가 나온다는 건 사실 경제 성장률, 증시,
코스피 상승률, 뭐 이런 상승률을 따질 때는 경제 성장률 한 2배 정도면 충분히 주식시장에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후퇴하고 있죠. 연초 대비. 그러나 미국은 지금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사상 최고가를 연일 뭐 올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IT 버블이 꺼지기 전이었던 2003년이었습니다. 고점에는 아마 한 5천선 넘어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시장 대응입니다. 지금 뭐 수급도 그렇고요. 기타 자료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급 보면 외국인들은 거의 9거래일째 내다 팔고 있어요. 예. 뭐 갈수록 뭐 매도 규모는 이제 줄어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절대 뭐 바닥 쪽에서 주식을 사기보다는 추세가 돌아가는 과정을 좀 보면서 이제 주식 매수 편입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선물 쪽이 먼저 이 수급이 개선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선물 쪽을 오늘 이제 한 3천 계약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이어서 이틀 동안 선물 매수가 좀 비교적 그래도 좀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2,400계약 정도 매수했고 오늘 3,000계약이니까 이틀 동안에 약 한 5,500계약 내외권 정도의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의 그 수급은 파생 쪽에서는 이미 좀 돌아선 분위기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고 주식 매도가 오늘 현재 700억 정도, 그러니까 좀 약간 양이 줄었습니다. 700억 정도인데 글쎄 뭐 이 정도면은 뭐 외국인들의 최근 동향에 비해서는 주식 매도 규모도 좀 급감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제 국내 기관들 쪽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국내 기관들도 매수의 총량은 좀 줄고 있습니다만 연말 임대들의 신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쇼커버링,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차 거래와 공매도가 감소세를 계속 보이면서 이 특히 금융투자사 쪽에 주식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투자사 쪽에 500억 정도를 이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언급드린 대로 이제 상품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공매도 됐던 물량에 대한 쇼커버링성 물량이 계속 유입되면서 증시 수급에 보탬을 주고 있고요. 오늘 투신권은 일부 좀 펀드 환매성 매도를 보이는 반면에 연기금이 오늘 900억 정도의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기관들 수급은 기존 추이를 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 전체적인 합성 수급 비율을 본다면 뭐 제가 아까 2시 가량의 이 자료를 갖다 보내고 난 다음에는 현재 훨씬 더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쪽에서 급하게 이제 수급이 1차적으로 호전을 보인 이후에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주식 선물 그다음에 옵션 시장까지의 합성 수급 동향은 플러스 5선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틀 동안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 뭐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에 이제 약세에 대한 그 반영을 한 그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었다면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위쪽에 대한 고려를 하는 포트폴리오로 좀 이미 이동이 돼 있고 좀 약간 확장성 그 수급,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폭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수급 합성 비율을 갖다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지난주는 이 워낙 뭐 장중에 주중에 이 1900선 무너져서 FMC 회의에 대한 두려움, 뭐 러시아 이제 모라토리엄 여러 가지 뭐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혹시나 이 1900선 무너져서 가는 게 아니냐. 이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한 1940선까지 올려놨어요.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뭐 지난주에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일시적으로 1900포인트가 이탈됐지만 약간 이제 속임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세 함정, 강세 함정 이러는데 이런 경우를 보통 기술적으로 뭐 약세 함정, 그러니까 베어 트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코스닥 거래소 양시장 모두 비슷한 추이를 갖다 보이면서 지난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 수준이었던 530포인트를 이탈한 지 하루 만에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강세로 확장이 되고 있고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1900포인트가 이탈됐지만 역시 뭐 이 약세 함정 해소 이후에 좀 빠른 반등 추이가 나타나지고 있죠. 보통의 이제 이 속임수 구간이라고 하는 트랩이 형성되고 트랩이 해소될 경우 트랩의 해소점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직전 저점에 중요한 지지선을 이탈한 다음에 바로 회복이 되는 걸 갖다 트랩 해소라고 하는데 이후의 변동성이 좀 이전과 반대로 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양상을 나타내주는데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의 추이를 그대로 답습해주면서 오늘 이제 1940포인트대까지 벌써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미 뭐 매수 시그널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생이 돼 있는 상태고요. 시장이 지금 현재 과연 다음번 이제 저항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구간인지를 눈여겨 보셔야 될 텐데 일단 1960포인트 위쪽에 지금 현재 상단에 매물 부담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196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면 약간 뭐 상승이 좀 정체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저항까지 보통 뭐 찾아가는 속성을 보이는 증시 주가 움직임 속성상 뭐 1960포인트까지는 뭐 이번 주 글쎄 그 크리스마스 휴일 전까지 움직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도 지금 현재 거래소하고 비교해서 지금 현재 차트 갖다 두 쪽을 다 비교해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난주에 보여드렸다시피 전저점 53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이탈한 다음에 전체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추세적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 코스닥은 중장기 이평선을 모두 하회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구간의 회복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쪽에서 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 정도는 좀 약간 불안한 기술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또 특히나 연말에는 아무래도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거래일 동안은 코스닥 쪽보다는 이제 거래소가 배당에 대한 매력 때문에 상대적인 강세가 이번 주에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현재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마감 뭐 임박했습니다. 마감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좀 짚어볼까요? 뭐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다시피 1960포인트까지는 뭐 별로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뭐 주식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주식을 갖다 매수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보유 혹은 매수 전략 그대로 유지하겠고요. 1920포인트 지지선, 그다음에 1960포인트는 저항선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3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종목이 검색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해하게 요즘엔 주가가 조정 이후에 횡보성 움직임을 나타내주는데 수급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노르페인트, 그다음에 두산엔진, 태평양물산, 그다음에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이 모처럼 눈에 띄고 있고요. NHN 엔터테인먼트가 계속 꾸준하게 현재 외국인들하고 기관 수급 호전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대 BNG 스틸, 그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전부터 언급드렸던 한미약품이 수급 개선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가온미디어, 마이크로 컨덱솔, 그다음에 메디톡스, CTC바이오, 아나페스, 아미코젠, 이노칩, 인터파크, 인터파크 INT, MDS테크. 이 중에서 MDS테크도 요즘 자주 올라오는 종목이죠. 이들 종목군들은 기존에도 언급드린 대로 뭐 짧은 조정이 나타나도 보통 수급 호전된 종목들은 조정 이후에 주가 탄력이 좋다는 점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는요. 블루콤을 오늘 좀 가져 나와 봤습니다. 블루콤이 이제 지난 3분기 쪽에선 실적이 다소 좀 처지면서 주가 조정을 좀 받았다면 최근 4분기 쪽에서 중국 향 이제 매출의 증대와 더불어서 최근 이제 삼성전자 등 그 연말 쪽에 이 스마트폰 쪽에 대한 물량 확대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최근 블루콤 쪽의 주가 움직임이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년도에 이 실적 강사의 기대감, 실적이 더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과 또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이 호전되면서 직전 고점 주가 수준을 현재 오늘 돌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이등석의 히든 전략, 이승석 와은의 대표와 함께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